아마 중학교 때도 경험한 적이 있을 텐데 한 번만 더 확실하게 외울 수 있도록 하자. 먼저 지수법칙 하기 전에 어떤 수의 요 오른쪽 위에 조그맣게 첨자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뭐라고 부르지? 이걸? 거듭제곱이라고 부르지? 거듭제곱이라고 불러. 그래서 우리가 뭐 A의 제곱, 2의 세제곱, 4의 4제곱 이렇게 불렀었는데 이 녀석의 정확한 명칭은 이것도 그냥 급하게 부를 때 A의 n제곱이라고 불러주면 되겠지만 정확한 명칭은 A라는 수의 n 거듭제곱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도 읽을 때는 뭐 어떨 때는 거듭제곱으로 읽을 거지만 뭐 선생님도 막 말이 급할 때는 A의 n제곱, A의 제곱, A의 세제곱, A의 5제곱 원래는 A의 5 거듭제곱, 6 거듭제곱 이렇게 불러야 되겠지만 그냥 편하게 부르도록 하자고. 거기 박스에 나와 있는 거듭제곱 규칙, 지수법칙이라고 불리는 것들 다 외우도록 하자. 첫 번째, 이거 무슨 말이지? A를 몇 번 곱한 거? A 몇 번? n번. 그래서 A 곱하기 해서 A를 곱했는데 그 곱해져 있는 A의 개수가 n개인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곱하기 이어서 A를 n번 곱한. 그럼 전체는 A가 몇 개 곱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기억 잘 해야겠지? A의 m제곱과 n제곱을 곱한 결과는 이 곱셈 때문에 지수를 곱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미치 같은 지수끼리 곱할 때 지수에 적혀있는 수를 더해서 거듭제곱을 만들어주는 게 맞다는 걸 이미 다들 알고 있겠지만 그리고 지금 한번 복습하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또 계산할 때 이거 자기도 모르게 실수하는 거야. 정답은 2의 5제곱일 텐데 이걸 2의 6제곱. 왜 6제곱이냐고 반문하면 그때서야 5제곱이라고 고치는 그런 실수는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 자, 같은 방법으로 이건 나눗셈이니까 얘가 분모에 있는 거듭제곱, 얘가 분자에 있는 거듭제곱으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 분자 쪽에 A가 몇 개 있고 m개 있고 분모 쪽에 A가 몇 개? n개. 그러면 약분하게 되면 분자 쪽에 있는 A의 개수에서 분모 쪽에 있는 A의 개수만큼을 빼고 남은 것만 처리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봐. 밑의 크기가 같은 지수끼리 나눌 때는 그 지수를 나눗셈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뺄셈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 밑의 같은 지수끼리의 곱셈에서는 곱셈이 아니라 덧셈으로 연결을 해서 말을 했던 것처럼 계속 갑니다. 순서 선생님 마음대로 바꾸고 있네. 이건 무슨 뜻인가? A를 몇 번 거듭제곱한 거? A를 몇 번 반복해서 곱한 걸? 같이 하자. A 몇 개짜리? A m개짜리. 이게 A n제곱이거든? 근데 그렇게 생긴 녀석을 또 몇 번 거듭제곱하래? n번.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을 한 번, 두 번, 세 번, 총 이 녀석의 개수가 n번 반복이 된다는 얘기인 거지. 이렇게 생긴 녀석이 n번 반복된다는 얘기는 전체 여기에 곱해져 있는 A 개수가 몇 개라는 걸 판단할 수 있다? A 개수 몇 개? m개짜리가 n번 반복되어 있으면 몇 개 있는 거? m 곱하기 얘들. 이게 곱셈으로 펼쳐내는 게 맞다는 얘기인 거겠죠? 요거하고 요거 잘 볼 수 있도록 하자. 자, 그 다음 세 번째 내용 가볼게. 세 번째 내용은 A와 B를 곱한 녀석의 전체 n제곱. 자, 이것도 보세요. A, B의 n제곱이라는 건 이 말이지. A 곱하기 B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총 A, B라는 곱셈을
n번 반복한 게 a, b, n제곱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서 알고 있는 것처럼 덧셈이나 곱셈은 순서를 바꿔도 되죠. 이게 a 곱하기 b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a 곱하기 b지만 내가 원한다면 a 먼저 다 곱한 다음에 마지막에 b를 곱해도 되거나 그래서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죠. 그럼 a, b가 n개 있다는 건 a만 단독으로 곱한 것도 n개, b만 단독으로 곱한 것도 n개. 그래서 곱셈에 대한 거듭제곱을 전개를 할 때, 펼칠 때는 이 n 거듭제곱을 a에도 거듭제곱, b에도 거듭제곱을 해서 뽑아낼 수가 있게 된다. 계속 갈게요. 거기 4번 보세요. 4번은 처음 하는 거니까 복수 처리를 할까? 얘랑 같은 의미겠지? b분의 a라는 녀석의 전체 n제곱은 의미가 뭐야? b분의 a 곱하기 b분의 a 곱하기 해서 b분의 a만 n번 반복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분모가 b를 n번 거듭제곱한 것, 분자도 a를 n번 거듭제곱한 것. 곱에 대한 거듭제곱은 각각의 거듭제곱으로 펼친다는 곱셈으로, 나눗셈에 대한 전체 거듭제곱은 각각의 거듭제곱을 똑같이 나눗셈의 형태로 표현을 해주면 된다는 뜻이겠습니다. 대신 선생님이 조금 마음이 급했나? 미리 말할게. 여러분들이 오늘 아니면 다음 주에 이제 두 번째 타임 정도 할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외우게 될 거예요. 근데 아직 여러분들의 수준으로는 저렇게 생긴 경우를 경우로 나눴을 때 무조건 a의 n-n제곱이 정답이 된다는 걸 납득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를 구분해 줄게. 분자 쪽에 거듭제곱에 있는 m의 크기가 분모 쪽 n의 크기보다 많을 때는, 예를 들어볼까? 2의 5제곱 나누기 2의 제곱, 이렇게 앞쪽 거듭제곱의 숫자가 뒤쪽 거듭제곱의 숫자 크기보다 클 때는 분자가 2가 5개, 다 적을까? 분모는 2 2개. 그래서 하나 약분하면 분자 쪽에만 2가 3개. 그게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5 빼기 2라고 말을 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m과 n의 개수가 같을 때는, m에 적혀있는 크기랑 n에 적혀있는 크기가 같을 때는 분모도 마찬가지에 2가 5개가 있을 거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 지워지면 정답은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혹시 분자 쪽 지수의 크기보다 분모 쪽에 사용되는 지수의 크기가 더 클 경우라면 자, 이렇게 있다면 분자 쪽에는 3이 3개가 있는 거고 분모 쪽에 3이 7개 있는 거. 그럼 이때는 분자 쪽에 있는 3개를 다 지운다고 하더라도 분모 쪽에 몇 개가 더 남게 되는 거지? 4개가 더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정답을 어떻게 해야 된다? 분모 쪽에 개수가 n에서 n만큼을 뺀 결과로 이렇게 정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나눗셈 기호 뒤쪽에 있는 수가 더 큰 수일 때는 분모 쪽에 남는 개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뺄 때 n-n이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납득을 못하겠지만 다시 말할게, 사실은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정답이 이해가 되는 게 맞아요. 이것 따로처럼 정답이 보이지만 실제로 누가 크냐 같냐 작냐 뭐 이런 거 구분할 거 없이 크던 작던 같던 무조건 계산은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겠지. 시작도도 졸고 있었어? 아니야? 자, 오늘 천천히 연습할 테니까 가보자고. 기본 연습한다 생각하고 해서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꼼꼼하게 한번 기초 다져보는 연습해보자. 1번부터 15번까지 전부 다 풀어보세요. 1번부터 15번까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그리고 지금 한 번 더 복습했던 내용에 맞게
풀어야 되는 기본 문제들까지만 하고 쉽시다. 오늘 그냥 천천히 여유있게 하게. 대신 한 번에 실수도 없이 정말 완전 완벽한 기초 문제들이니까 한 문제도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혹시 2학년 그거 써도 다 받았나? 안 받았어? 쌤하고 같이 풀만한 건 뒤쪽에 몇 문제 정도인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한 명씩 돌아오면서 질문할게. 자, 뭐부터 시작하자. 1번 A의 5제곱 한비야 2번 A의 10제곱 지민이 3번 A의 제곱 주성이 4번 1 5와 5번 A의 4제곱 분의 1. 그렇지. 분모 쪽이 분자 쪽보다 A의 개수가 4개가 더 많은 상태니까 A의 4제곱 분의 1 맞습니다. 한비 6번 A의 4제곱 B의 4제곱. 그 말에는 곱셈이 생략되어 있는 거지. 당연히 우리는 이걸 굳이 여기다가 곱하기라는 말 안 붙여도 된다는 걸 알고 있을 테니까 오케이. 지민이 7번 B의 세제곱분의 A의 세제곱 주성이 8번 A의 세제곱 곱하기 B의 7제곱 곱하기라는 단어 생략해도 되고 오케이. 다시 5와 9번 A의 8제곱 B의 8제곱 맞네. 이게 정답이죠? 혹시 이걸 이렇게 적은 친구 있다면 이것도 정답이 맞습니다. 그 다음 한비 10번 그렇지. A의 9제곱 B의 6제곱 각각에다가 거듭제곱 할 건데 이때는 지수끼리 곱하는 게 맞죠. 좋아. 자 11번은
지민아 정답을 말하지 말고 앞쪽에 있는 거 먼저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A제곱 B의 8제곱 부호는 플러스겠지. 마이너스도 제곱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도 두 번 곱하라는 뜻이라서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를 말하는 거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 지민이 말처럼 결과는 A의 제곱 B의 8제곱이 될 거야. 그래서 거기에다가 뒤쪽에 있는 것까지 처리하면 선생님이 말할게. A의 세제곱 B의 10제곱이 정답이 되겠네요. 맞나? 자, 주성아 12번 A 세제곱 B의 7제곱 나누기 그 뒤쪽만 한번 계산을 해볼래? A의 제곱 B의 4제곱 그럼 A는 분자 쪽 분모 쪽이 많 어떤 쪽이 많지? 분자 쪽 B는 그러면 결과는 뭐겠어? A 하나 B 3개 그래서 A, B 세제곱이 맞겠고 좋아 13번부터는 여러분들 푼 거랑 선생님이 풀어서 기록한 정답이랑 맞는지 비교해봐. 13번이죠. A의 5제곱 B의 9제곱 나누기 그거 계산하면 부호 뭐 될까? 부호 플러스로 적어야 돼? 마이너스로 적어야 돼? 마이너스가 맞겠지. 마이너스를 3번 거듭제곱하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A의 제곱의 세제곱이니까 A는 6개 그리고 B는 3개 그 다음 나누기 A분의 B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아니 얘들아? 가자. 그럼 이거 선생님처럼 가자고. A 5개 B 9개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꿔주면 되겠지. 그리고 이거 분모 쪽으로 내려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A 6개 B 3개 분의 1 얘도 마찬가지 곱셈으로 바꿔주고 역수로 뒤집어주면 되는 거니까 B 3개 분의 A 1개 그럼 먼저 A부터 계산할까? A 5개 1개, 6개, 분모 쪽에 A 6개. A는 다 날아가겠네. 전체적으로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정답이 될 테고 A는 다 사라질 거고 B는 여기 9개. 분모 쪽에는 6개. 그래서 B만 3개 남는다고 볼 수 있겠다는 얘기겠습니다. 급하게 갈 필요 없지. 14번 가볼게. 14번 같이 하자. 2 곱하기 A의 4제곱 곱하기 B의 세제곱에다가 나누기 계산 들어갈게. 분모 A 2개의 전체 제곱이니까 A 4개 분자는 3B의 제곱 3 제곱하면 9 B를 제곱하면 B제곱 그래서 암산 가능하면 그냥 암산으로 하시고 기본적인 연습도 다시 할 사람들은 선생님처럼 해도 절대 나쁜 선택 아니에요. 그래서 계산하면 일단 상수 먼저 9분의 2에다가 분자 쪽에 A 8개 그리고 분자 쪽에 B 1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혹시 선생님 계산 잘못돼서 말해줘. 자 마지막 15번 3A의 8제곱 B의 제곱 이 아니라 세제곱 이제 암산 지어볼까? 나눗셈 미리 곱셈으로 바꿀게. 그럼 분자가 2A 제곱의 세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 8 A 제곱의 세제곱이면 A의 6제곱 분의 B의 세제곱이니까 B의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 곱하기 4A B 제곱 먼저 상수부터 갑니다. 상수는 4, 2, 8, 4, 1은 4 그래서 요거 남을 거고
그럼 계산하면 2분의 3 남겠네요. 그 다음 A 처리하려고 할게. A는 8개. 1개니까 9개. 9개에서 6개 날릴 거니까 3개 남겠네. 그 다음 B는 3개, 6개, 8개, 8개. 날릴 게 없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정답을 얘처럼 말해주면 되겠다. 혹시 여러분들 계산이랑 선생님 계산 잘 틀린 거 있나? 맞아? 이렇게 기본적인 지수 법칙 이용해서 뭔가 다 천천히 풀면 얼마든지 실수 없이 계산이 될 거지만 조금 빠르게 푼다고 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지수 법칙 정확하게 지수끼리 더해야 되는 순간과 빼야 되는 순간과 곱해야 되는 순간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풀어내면 어렵지 않겠다. 이건 지금 고의거든의 수업은 아닌 거죠. 복습이야 우리.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타임부터 진짜 이제 고의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 쉬는 시간 여유있게 가질 테니까 충분히들 쉬시고 조금 이따 다시 만납시다. 자, 지수라는 단어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완벽하게 이해해야 되는 설명할 거야. 짧게 할 거지만 되게 중요한 내용 할 거라는 거 잊지 말고. 전부 9페이지 보세요. 보기 전에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시작하면서 배우는 건가? 제곱근? 이렇게 해보자고. 자, 복수 문장 해볼게.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이때 x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만 다시 해볼까? 제곱해서 3이 되는 숫자 이렇게 불렀었죠. 이때 이거 똑같이 x로 할 걸 그랬네.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한 풀이를 하면서 배웠던 내용이 뭐였냐면 이걸 보고 오늘 수업할 것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요걸 계산할 때 어떤 질문에 대한 계산을 할 때 이런 식을 적게 되느냐, 이 녀석을 계산할 때 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이걸 계산하는 방정식, y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이제 표현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데, 질문이 어떻게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 계산을 하게 되냐면 3의 제곱근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3의 제곱근, 그러니까 의미가 그거지. 제곱해서 4가 되는 숫자를 찾아봐라. 제곱해서 3이 되는 숫자를 찾아봐라. 제곱해서 4가 되는 숫자를 x로 놓겠다. 제곱해서 3이 될 수 있는 숫자를 y로 놓겠다. 그리고 그렇게 만족하는 방정식의 x값이나 y값을 우리는 제곱근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배웠던 내용들을 그대로 확장해서 2년 만이죠. 3학년 때 처음에 무리수라는 개념을 우리가 배우고자 했을 때 설명했던 내용을 조금만 더 확장해서 이제 대수라는 파트에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기억하자고. A에 이제부터 우리는 제곱해서 만들 수 있는 숫자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지수라고 하는 단원에서 공부할 건 제곱뿐만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세제곱,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필요하다면 뭐 2분의 3제곱, 7분의 6제곱, 맨날 그 거듭제곱에 이런 자연수만 들어가는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가 고등과정에서 배워야 되는 모든 지수를 이쪽 파트에서 다 배우게 될 거거든. 그래서 제곱해서 4가 되는 숫자, 제곱해서 3이 되는 숫자만 찾을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2제곱을 통해서 계산되는 결과뿐만 아니라
n번만큼의 거듭제곱을 통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숫자를 다 찾을 거라는 거지. 자, 봐. a의 n 거듭제곱 요건 생략해도 됩니다. 거듭이란 말 쓰지 말까 그냥? a의 n 제곱근. 그럼 a의 n 제곱근의 의미를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잘 봐. 말로 풀어줄게. n번 거듭제곱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우리는 거듭제곱근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인 거야. a의 n 제곱근이라는 건 우리 확실하게 해야 돼. 집중해줘. a의 n 제곱근이라는 건 a를 n번만큼 제곱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 그러면 그냥 a의 n 제곱이 누구냐고 물어봤겠지. 지금 저기 표현되어 있는 문장 설명은 a를 n번만큼 거듭제곱 제곱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n번만큼 제곱해서 a를 만들 수 있는 숫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근을 찾고자 하는 방정식 만들 때 문자를 x로 많이 표현하잖아. 근데 얘들아 항상 x만 있는 거 아니야. 때에 따라서는 y가 들어올 수도 있어. x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일반적인 설명을 할 때는 그냥 x를 이용을 해볼게. 다시 한 번만 더. a의 n 제곱근이라는 건 a의 n 제곱근이라는 말 그대로 근이야 근. 답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답이냐? 내가 찾아야 되는 답이 어떤 답이냐? n번만큼 제곱해서 a가 될 수 있는 수. 이거 명심하자. 오늘 해야 되는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잘 기억해 주세요. 여기다가 얘도 한번 들어볼까? 4의 세제곱근 찾는 문제. 이게 무슨 뜻이라고? 이 질문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 4를 세제곱하라는 뜻이야? 아니야. 세제곱해서 누가 되는 수를? 4가 맞아. 세제곱해서 4가 되는 숫자를 찾으라는 뜻이야. 4의 세제곱근은 4의 세제곱 64를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를 세제곱했을 때 4가 나오는지 그때 그 누구 바로 x를 찾아달라는 얘기인 거죠. 4의 세제곱근은 세제곱해서 4가 될 수 있는 수. 또 해보자. 뭐 해볼까? 이것도 마찬가지. 5제곱을 56의 5제곱을 계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를 5제곱을 해야 56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는지를 찾아라. 그럼 방금은 x로 했지. 내가 뭐 a로 해볼까? 선생님 a 여기 이건 설명하는 데 필요한 a인 거고 내가 찾고자 하는 거듭제곱근을 a라고 놓기로 한다면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한 번만 더 해볼까? 얘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8의 세제곱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8이라는 숫자의 세제곱근을 찾으라는 얘기는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될 수 있는 숫자를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4의 세제곱, 56의 5제곱, 마이너스 8의 세제곱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세제곱해야 4가 될 수 있는지, 56이 될 수 있는지, 마이너스 8이 될 수 있는지. 여기서 말하는 이 근이라는 녀석은 x를, a를, y를 찾아보라는 얘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됐니 얘들아? 와야 오늘 딱 요거 하나만 알고 가도 선생님이 아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요거 하나만. 그리고 내용 자체도 그렇게 뭔가 금방금방 이해될 수 있을 만큼의 쉬운 내용이 아니야. 잘 들어야 돼. 자, 중학교 때로 다시 가볼게.
x를 뭐라 부른다 얘들아? x를 뭐라 부르게? 5의 x를 뭐라 불러야 돼? 5의 이 말이랑 이거 해봐. 지금 내가 찾는 게 x야. 이 x가 누구야? x가 누구야? a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n제곱근이야. 그러니까 x는 누구냐? x는 5라는 숫자의 제곱근이야. 제곱해서 5가 될 수 있는 숫자를 x라 부른다는 거지. 맞아? 그냥 저렇게 대충 어느 정도 선에서만 보고 기억하는 수준에서 멈추지 말고, 방금도 봐봐. 이거 대답하기 귀찮아서 안 한 건지, 몰라서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때 이 x의 의미를, 2차 방정식으로 말해도 되겠지. 2차 방정식으로 말해도 되는데, 그 방정식에서 요 x라는 숫자를 이렇게도 부를 수 있다고.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것처럼. 그리고 기억해. 이때 우리가 이 녀석의 답을 어떻게 썼느냐? 플러스 마이너스 만들어야 되는 숫자에다가 루트를 붙였었거든. 얘도 똑같습니다. 외웁시다. 이것도 답이 실제로 존재하는 답이 있다면 x는 누가 되는 거냐? a의 루트를 붙이는데 얘는 제곱해서 만들어지는 숫자를 말하는 거고 얘는 n제곱해서 만들어진 숫자를 말하는 건데, 왜냐면 묻지마, 약속이니까. 이때 n제곱해서 a가 될 수 있는 수에 필요한 그 근호 루트를 우리는 이렇게 적어요. 이게 제곱해서 a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n번만큼 제곱해서 a가 될 수 있는 수를 말한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외울 수 있어야겠지? 그럼 선생님 여기는 제곱이니까 사실은 여기에 2가 숨겨져 있었던 거가 맞아.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일반 루트 있지? 제곱근. 이 녀석은 여기에 제곱이라는 의미의 숫자 2가 생략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지. 이제부터 사용하는 모든 제곱근 기호에는 요 왼쪽 위에 거듭 제곱해야 되는 그 숫자의 크기를 적어야 된다. 단 2라고 하는 숫자. 제곱해서 만들어야 되는, 제곱해서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그냥 일반적인 제곱근은, 제곱해서 결과를 뽑아내야 되는 제곱근은 여기에 2를 적어야 되지만 지금껏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2는 생략해서 적기로 한다. 하지만 제곱이 아니라 여기 예를 든 것처럼 제곱을 제외한 3제곱, 4제곱, 5제곱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는 반드시 여기에 그 숫자를 적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한번 물어볼게 얘들아. 세제곱해서 정확하게 4가 나오는 숫자 여러분들 말할 수 있니? 세제곱해서 4가 나올 수 있는 숫자 정확하게 알고 있는 숫자 있어? 없지? 1을 세제곱하면 1이야. 2를 세제곱하면 8이고. 그럼 세제곱해서 4가 되려면 내가 찾는 저 x라는 숫자 분명히 있긴 있을 거거든. 1과 2 사이에 있을 거야. 하지만 그 수가 무리수라서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는 거지. 이 수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이 숫자는 세제곱해서 4를 만들 수 있는 숫자라는 뜻의 수학에서의 약속인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5제곱해서 56 되는 숫자 없어. 5제곱, 2의 5제곱이 32, 3의 5제곱이 243. 숫자 갭이 엄청 크지? 어쨌든 저 56이라는 숫자는 2의 5제곱과 3의 5제곱 사이에 있는 수인 거 분명히 맞을 거니까 내가 찾는 a는 대략 2점 얼마 정도 될 건데 그게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무리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되죠. 다만 좀 이따 설명할게. 아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 다음 얘는 봐봐.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지.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숫자는 저렇게 생긴 거야. 그런데 아까와는 다르게 얘는 깔끔한 수가 있어. 누구를 세제곱할 때 마이너스 8 나오나?
얘들아 누구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 나오지? 누구?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 될 수 있는 숫자 깔끔한 숫자 있는데?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야. 여기 좀 봐봐. 우리 이런 무리수가 나오는 제곱근 말고 이거 풀 때 얘도 사실은 정답이 어떤 거였어? 원래 이거였어. 그런데 제곱근의 성질 중에 이거하고 이거 지울 수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얘만큼은 깔끔하게 유리수, 정수 형태로 답을 말할 수 있었던 거거든. 얘도 마찬가지야. 잘 봐. 이 마이너스 8이라는 숫자는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랑 같은 수거든. 봐야 돼. 여기 2 생략되어 있더랬지. 그럼 2가 생략되어 있는 제곱근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안에 있는 수가 제곱수일 때 지울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제곱근의 이름은 세제곱근이야. 세제곱근을 지우려면 안에 있는 수가 세제곱수일 때 지울 수 있게 돼.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정답을 말하는 방법은 이거라는 거 잊지 말자. 그리고 다시 한 번만 해봅시다. A의 n제곱근이라는 녀석은 A의 n제곱근이라는 녀석은 뭐를 찾으라는 얘기인데 제곱근, 근 찾으라는 거 아니야? 2차 방정식의 근 찾으라는 것처럼 A의 n제곱근을 물어봤으니까 답을 찾으라는 얘기인데 그 답이 누구냐? A의 n제곱을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찾아야 되는 답을 n번만큼 제곱했을 때 A가 될 수 있는 수. 더 쉽게 말하면 A의 n제곱근은 n번만큼 제곱해서 A가 될 수 있는 수가 누구인지를 찾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A의 n제곱근을 찾을 때 필요한 방정식의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항상 이런 형태의 질문이 나온다면 반드시 이런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 방정식을 푸는 기본적인 방법이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 같이 외워주세요. 그리고 이때 요 제곱근의 이름이 여러분들 이거 맨날 루트라고 불렀었지. 뭐 루트라고 불러도 잘못된 건 아니지만 원래 이 녀석의 이름은 제곱근이야. 그걸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루트라고 불렀었던 거거든. 선생님도 루트라고 불렀었던 거고 그것도 그게 잘못된 이름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식 명칭은 제곱근이야. 그래서 이 녀석도 읽을 때 제곱이 아니잖아. 이거 제곱해서 만들 수 있는 수가 아니라 n번만큼 제곱해서 만든 숫자니까 얘를 n 제곱근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읽을 때 n 제곱근 a라고 읽어주면 돼. 제곱근 5라고 읽어야 되는 것처럼 루트 5라는 편한 말이 있긴 하지만 원래 명칭은 제곱근 5. 이건 n제곱근 a, 세제곱근 4, 다섯제곱근 56,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인데 결과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온다고 볼 수 있다는 거지. 이게 기본 설명이고 조금만 더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한 번만 더 중요하니까 또 적을까? 똑같은 걸 적을게. A의 n 제곱근을 찾을 건데 A의 n 제곱근은 어떻게 찾느냐? 완전히 그냥 자동관사처럼 나와야 돼. 아, 누구를 n번만큼 제곱했을 때 A가 나온지를 찾으라는 얘기인 거니까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방정식의 형태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다시 한번 말한다. 강조한다. 제곱근을 찾으라는 얘기는 이걸 찾으라는 얘기야. 도대체 n번만큼 거듭 제곱해서 A를 만들 수 있는 수가 누구냐? 이걸 찾으라는 얘기인데 자 기본 설명까지 했고 이제 갑니다. 이 녀석의 실근의 개수, 실근의 개수. 다시 칠판 보세요. 이걸 만족할 수 있는 x를 찾는다. 그 x를 뭐라 부른다? a의 n제곱근이라 부른다. x를 n번만큼 제곱해서 a가 될 수 있는 수를 찾는다. 근데 그걸 만족하는 x가 몇 개 있느냐? 몇 개 있는지를 찾아보는 문제를 지금부터 공부해 볼 건데 경우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n번만큼 제곱해서 만들어야 되는 숫자 a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 n번만큼 제곱해서 만들어야 되는 수가 양수를 만들 거냐, 음수를 만들어야 되는 거냐, 0을 만들어야 되는 거냐. 두 번째, 내가 거듭제곱을 했을 때 그 거듭제곱에 사용되는 숫자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이것만 하면 쉴 거야. 대신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 잘 들어. 자, 하나씩 천천히 해볼게요. 모든 경우를 다 해보겠습니다. 먼저 뭐 할 거냐? 짝수 거듭제곱을 그려볼게.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 문자로 하는 것보다 숫자로 하는 게 편할 테니까 숫자를 해볼게. 짝수 거듭제곱은 구할 겁니다. 거듭제곱하는 횟수가 짝수 거듭제곱이야. 그리고 그때 만들어야 되는 숫자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를 세 가지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 첫 번째, 뭐 해볼까? 자, 이거 좀 보세요. 저거 한번 읽어봐. 저 x의 이름이 뭐게? x가 뭘까요? 뭘 구할 때 저렇게 생긴 방정식을 구한다고? 저 방정식을 구하고자 할 때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저런 방정식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 이거 보면서 다시 말해봐. 저 x가 뭐야? 3의 6제곱근이야. 3의 6제곱근을 구할 때 저렇게 생긴 방정식을 여기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를 6제곱해야 3이 나온지를 찾으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저 방정식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고. 잘 봐. 완전히 그냥 편한 수준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3의 6제곱은 찾을 거예요. 3의 6제곱은. 그런데 우리가 1을 할 때 열심히 공부했어. 이 녀석의 의미가 뭐라고? 3의 6제곱근이야. 만들어야 되는 숫자는 양수, 거듭제곱의 크기는 짝수. 다 보여줄 테니까 하나씩 잘 가. 그래서 저렇게 생긴 방정식을 풀면 되거든. 그런데 얘들아, 저 방정식은 몇 차 방정식? 방정식만 풀면 돼 이제. 근데 몇 차 방정식이야? 6차 방정식이야. 그럼 답 몇 개 나와야 되지? 6차 방정식의 해는 몇 개일까? 6개겠지. 1차 방정식의 해는 1개잖아. 2차 방정식의 해는 2개고 3차 방정식의 해는 3개잖아요. 여러분들 고일 때 4차 방정식까지 배웠어. 4차 방정식의 해는 4개야. 그것처럼 차수가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저 녀석의 근은 6개가 있습니다. 6개의 근이 있을 거야. 푸는 거 잘 봐. 이걸 어떻게 풀 거냐? 이 방정식을 왼쪽은 6차 함수, 오른쪽은 상수 함수. 그럼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여기에 있는 6차 함수와 여기에 있는 상수 함수의 교점의 x좌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계속했던 거지. 방정식의 근은 함수의 교점의 x좌표랑 같다. 보여줄게 이것도. 잠깐만.
이렇게 볼까? 칠판 봐봐. 이거 연립방정식이야. 연립방정식. 근데 원래 방정식은 아마 이거였을 거야. 제일 쉬운 예를 들어볼게. x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같다는 1차 방정식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풀면 2x는 2니까 x가 1이야. 이 방정식, 1차 방정식에는 한 개인데 그 답이 1이야. 근데 그걸 어떻게 또 풀 수 있느냐? 이걸 y로 하는 1차 함수와 이걸 y로 하는 1차 함수들끼리의 교점 구할 때, 얘들아 이거 교점 구할 때 얘하고 얘 연립해서 푸는 거 아니야? 그럼 똑같은 답 나오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방정식의 해가 사실은 이 두 직선의 교점의 x좌표랑 같다는 거죠. 방정식의 해는 함수의 교점의 x좌표랑 같다. 또 보여줄까? 얘들아 우리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있었어. 이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서 풀면 x는 마이너스 3 또는 1 암산해도 금방 되는 2차 방정식이네. 그런데 이걸 우리가 2차 함수 배울 때는 어떻게 썼느냐? 얘를 y라고 놓고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단 말이야. 그때 y 값이 0이 되게 해주는 절편이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1이었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방정식의 해는 함수의 교점은 무슨 교점? 지금은 x축과의 교점 말하는 거지. 왜? 얘가 0이잖아. y가 0이라고 하는 녀석이 누구야? x축 말하는 거 아니야. 2차 함수와 직선 사이의 교점의 x좌표가 곧 원래 있던 2차 방정식의 해랑 같았다는 거. 그래서 자, 선생님이랑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거 6차 함수 그래프 그릴 거거든? 배운 적 없지만 배운 적 없는데 우리 그릴 수 있어. 해볼게. 배운 적 없으니까 뭐 해야 돼? 저 몇 개 집어넣을 거예요. x에다 0 넣으면 y도 0, x에다 1 넣으면 y는 1, x에다 2 넣으면 2의 6제곱이니까 64 저기 위에 있겠네. x에다 3 넣으면 3의 6제곱이 더 위에 있을 거고 4 넣었을 때 4의 6제곱, 5 넣었을 때 5의 6제곱.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는 1, 마이너스 2 넣었을 때는 64, 마이너스 3 넣었을 때는 또 마이너스 3의 6제곱. 그래서 모양은 포물선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의 그래프랑 모양이 흡사하다. 이렇게 그려주거든. 대신 저건 2차 함수 그래프는 아니야. 포물선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포물선의 모양처럼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오른쪽 증가, 왼쪽 감소. 뭔가 부드러운 곡선의 형태가 마치 2차 함수처럼 보이게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맞니? 자, 그럼 얘들아 이제 봐. 여기 그래프 그렸어. 이제 얘랑 누구와의 교점? 누구와의 교점? y는 3. 상수함수잖아. y는 3이면 어딘데? 여기가 3이라고 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교점 몇 개 나와? 교점 2개 나오죠. 잘 봐.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는 여기 정답 하나, 여기 정답 하나. 그걸 우리 어떻게 적기로 했어? 그대로 여기다가 6제곱근 붙여서 3이라고. 여기 6제곱근 붙여서 3이라고. 대신 여기 음수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선생님이 결론 지을까? 6제곱근은 실근이 2개가 있다. 그 2개가 누구냐? 플러스 마이너스 6제곱근 3이라고 하는 숫자다. 무리수가 저렇게 표현하는 게 최선이야.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걸 인정할 수 있지? 6제곱에서 3대수 여러분들 말할 수 있어? 없어. 무리수인데 어떻게 말해? 그 무리수를 표현하려고 만든 게 제곱근이란 말이지. 근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이거 몇 차 방정식이었어? 6차 방정식이었지? 그럼 원래 근은 몇 개 나와야 된다고? 6개 나와. 그런데 지금 실제로 존재하는 근은 확인해보니까 2개밖에 없거든. 그럼 나머지 4개는 누구냐? 허근이다. 이건 구할 필요 없다. 그냥 저걸 만족하는 x는 총 6개가 있는데 6제곱해서 3이 될 수 있는 숫자가 6개가 있는데 그 6개 중에 2개는
이렇게 생긴 실수. 이거 실수 맞아.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야. 제 1과 2 사이의 숫자 맞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 맞아. 다만 그냥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던 거지. 무리수의 형태로. 그리고 아직 구하지 못한 나머지 4개는 확인해보니까 실수로는 존재하잖아. 실제로 만나는 점은 2개밖에 없거든. 그래서 추가로 더 발견해야 되는 그는 허근이라고 말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됐니? 됐어 얘들아? 그럼 여기다 바로 붙여서 갈 거야. 만약에 내가 짝수 거듭제곱근을 구하는데 양수를 만드는 게 아니라 0을 만들어야 된다면 이제 이 경우 가자. 짝수인데 이걸 만들 때 그럼 이때 필요한 직선은 y는 0이니까 이거겠네. 그래서 정답이 누구밖에 없는 거야? 이건 정답이 0밖에 없는 거죠. 실근 1개밖에 없는 거지. 실근 1개밖에 없는 거예요. 대신 얘들아 여기 좀 봐. 그럼 6차 방정식이니까 0 지금은 답이 0 하나밖에 없으면 여기 교점의 x표 0인 거 하나밖에 없으면 나머지 5개는 허근인 거야? 아니야. 여기서는 이게 중근의 형태를 갖게 된다. 모든 답이 0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중근의 크기를 따지면 6중근이 되는 거지. 6개의 정답 모두 0이 된다. 5개가 허근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만약에 내가 만들어낸 숫자가 음수였을 때 6제곱근을 구할 건데 그 만들어낸 숫자가 음수일 때는 이쪽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 녀석과 이 녀석 사이에 교점이 없는 거겠네. 교점이 없다는 건 실근이 없다는 얘기. 그래서 실근 존재하지 않는다. 허근이 싹 다 6개로 존재한다. 지금 벌써 선생님이랑 해야 되는 6가지 중에 3가지가 끝났거든. 짝수 거듭제곱근을 구할 건데 그 짝수 거듭제곱에서 만들어야 되는 결과물이 양수일 때랑 0일 때랑 음수일 때는 양수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존재하는 실근 2개 그리고 나머지는 허근으로 0을 만들 때는 그냥 정답이 0 하나짜리로만 음수를 만들어야 되는 순간이라면 실근은 존재하지 않고 여기에 적혀있는 모든 숫자 개수만큼 허근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 자, 정리 깔끔하게 좀 이따가 하고 쉬는 시간 가질 거니까 그 다음 선생님이랑 지금은 또 뭐 할 거냐? 이제 홀수 제곱근을 해볼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 녀석 이거 x의 이름 다시 한번 속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따라해보자.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되뇌어봐. 저 x를 뭐라 부르면 되느냐? 4의 5제곱근이라고 불러주면 돼. 5제곱해서 4가 되는 숫자를 찾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방정식이거든.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왼쪽 함수와 오른쪽 함수의 교점의 개수로 저걸 만족하는 x 실수가 몇 개인지를 찾아볼 거라는 얘기인데 간다. 배운 적은 없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그릴 수 있어. 그려볼게. 이 함수부터 0 넣었을 때 0, 1 넣었을 때 1, 2 넣었을 때 32, 3 넣었을 때 243, 4 넣었을 때 1024, 5 넣었을 때 뭐 계산도 안 돼. 하여튼 막 나오겠지. 아, 이쪽은 이렇게 생긴 모양 나오겠구나.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243. 아, 이번엔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구나. 그럼 이때 한 방에 가자. 이렇게 홀수 거듭제곱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낸 수가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먼저 얘들아, 여기가 양수면 지금처럼 이 녀석과의 교점 찾으면 되는 거죠. 0일 때는 이 녀석과의 교점 찾으면 되는 거지. 내가 만들어낸 숫자가 음수일 때는 이 녀석과의 교점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근데 봐봐. 아까와는 다르게 홀수 거듭제곱근을 구하는 과정에서는 그 만들어낸 수의 크기가 양수가 되건 0이 되건 음수가 되건 정답이 한 개,
무조건 정답이 1개, 여기도 무조건 정답이 1개가 나오더라. 그래서 n 다섯 제곱근 4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죠. 내가 만들어낸 숫자가 만약에 양수였다면, 만들어낸 숫자가 0일 때는 그냥 0이라고 적으면 되는 거겠지. 만들어낸 숫자가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 봐봐, 진짜 실제로 만나는 점이 하나 있잖아. 그럼 뭐라 말해주면 돼? 5제곱근 마이너스 3이라 말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홀수 거듭 제곱근을 구할 때는 그 만들어내는 대상이 양수가 되건 0이 되건 음수가 되건 실제로 음수를 결과물로 만들어낼 때도 반드시 실수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 그럼 쉬는 시간 가질 거니까 이것만 보자. 칠판에다 깔끔하게 한 번만 더 적어줄게. A의 n제곱근. 그래서 A의 n제곱근을 찾을 때 필요한 게 X의 n제곱이 A가 되는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건데, 첫 번째 n이 짝수일 때는 반드시 그 방정식을 풀 때 사용되는 함수의 형태가 이렇게 그려진다. 짝수 제곱일 때는 그때 만들어낸 수 A가 양수라면 이쪽 A가 양수일 때는 이쪽에서 만나는 정답이 누구냐 그러면 플러스 n제곱근 A라고 하는 정답과 똑같은 크기인데 부호만 바뀐 마이너스 n제곱근 A라고 하는 실수가 2개 존재한다. 그리고 나머지 전체는 허근이다. 다시 이거 n차 방정식이니까 답이 n개가 나와야 돼. 그 n개 중에 2개는 실근, 나머지 n-2개는 구할 필요 없지만 허근. 두 번째, A가 0일 때는 정답이 빨랑 하나, 0이라고 하는 정답 하나 존재한다. 그냥 0이라는 정답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라고 그랬어. 그 다음, 만약에 내가 만들어내는 수 A가 짝수만큼 거듭제곱해서 만들어내는 수 A가 음수일 때는 이쪽이겠죠. A가 음수일 때는 보다시피 이 녀석과의 교점이 없기 때문에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n개 모두 허근이라 말해주면 되겠다. 두 번째, 만약 n이 홀수라서 이 문제가 홀수 거듭제곱근에 관련된 문제를 풀고 여러분들에게 원할 때는 이게 홀수일 때 그려지는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 만들어낸 수 A가 양수일 때, A가 0일 때, A가 음수일 때, 아까와는 다르게 무조건 정답이 한 개씩 있는 거지. 아까는 양수일 때는 실수 2개, 0일 때 실수 1개, 음수일 때는 아예 실수가 없었거든. 만난 적이 없어서. 그런데 홀수 거듭제곱근을 구할 때는 양수를 만들 때도 실근 하나, 0을 만들 때도 실근 하나, 음수를 만들 때도 실근이 하나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그때의 정답을 잠깐만 어떻게 적어주면 돼? 양수일 때도 한 개. 이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는 거 아니야. 아까는 정답이 똑같은 크기인데 부호가 반대인 게 2개 있으니까 n제곱근 하나에다가 부호 바꾼 하나, 그렇게 2개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n제곱근 a라고, 이건 0이라고 적어주면 되겠고, 요거는 똑같이
제곱근 A라고 적어주면 된다는 거죠. 선생님 여기는 왜 그냥 N제곱근 A냐고 묻지 말자. 여기에 적혀있는 숫자가 달라.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야. 그래프를 한 번에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됐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실수 정답이 홀수 제곱근을 구할 때는 한 개씩만 나오게 된다는 거. 자, 그럼 마지막 여러분들 교재도 있겠지만 표를 통해서 간다. 요거까지만 하고 시작. A의 N제곱 공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푼다? 누구를 N제곱해야 A가 나오느냐. 지금부터 우리는 X를 찾을 건데 이때 경우가 총 6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총 6가지로. 첫 번째, 만들어야 되는 수 A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 그 A를 만들기 위해서 거듭제곱해야 되는 횟수가 짝수냐, 홀수냐. 짝수제곱을 이거 보면서 다시 정리할게. 짝수 거듭제곱을 해서 A를 만들 수 있는 수는 실수로는 정답이 2개가 있다. 실수로는 정답이 2개가 있다. 그 2개가 누구냐? 플러스 마이너스 N 제곱근 A라는 숫자다. 실수는 2개. 그리고 나머지 허수가 몇 개가 있느냐? n-2개가 있다. 왜? 항정식은 n차 방정식은 답이 n개가 있을 거거든. 그 n개 중에 실수는 2개, 허수는 n-2개. 0 만들 때는 실수만 1개. 그 정답이 누구냐? 0이다. 여긴 허는 없다고 했어. 허수 없어. 음수 만들 때는 실수가 아예 나오지 않아. 실수가 아예 없습니다. 교점이 아예 없어. 생각해봐. 짝수 제곱해서 실수 어떻게 만들어? 미안. 짝수 제곱해서 음수 못 만들잖아. 그러니까 실수는 불가능. 그럼 뭐만? 허수만 n개가 존재한다. 이게 짝수 거듭제곱근의 특징이라면 홀수 거듭제곱근은 잘 봐. 만들어낸 수가 양수건 음수건. 양수를 만들고 싶을 때도 음수를 만들고 싶을 때도 무조건 실수는 1개. 실수 1개. 그 1개가 누구냐? n 제곱근 A라는 녀석. n 제곱근 A라는 녀석이 정답이 되고 여기도 실수 1개. 근데 그건 그냥 정답이 0. 그럼 정답의 개수가 n개가 되는데 실수 1개밖에 없어? 그럼 나머지 허수가 n-1개. 누군지 구할 필요 없다고 했어. 여기도 허수가 n-1개. 여기는 허수 없어. 이게 전부 다 중근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실수 1개밖에 없는 상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설명한 내용을 이해까지 해주면 더 좋겠지만 혹시 그게 버겁다면 오늘 딴 거 없어. 이거 하나만이라도 외우고 가시면 됩니다. 이거 가지고 좀 이따 문제 좀 풀고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 고생들 했어요. 좀 열어놔야 되나? 네, 자. 조금만 일어나 볼까?
자, 9페이지 문제 봐볼게. 거기 거듭 조건 성질은 다음 페이지에 수업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설명할 거야. 16번 3의 6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2개이다. 거기다 체크해줄까? 3 양수 그리고 6제곱근이라고 적혀있는 그 숫자에 오늘 발음 이렇게 세는구나. 6에다가 밑줄 긋고 짝수 짝수 거듭 제곱을 통해서 양수를 만들 겁니다. 여기 칠판 지웠네. 그래서 실수인 것은 2개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동그라미. 17번 0 0 그냥 0이지. 4제곱근 아까 표 잘 기억하고 있어? 4제곱근이든 세제곱근이든 짝수제곱근이든 홀수제곱근이든 0을 만들 때는 무조건 정답이 0이야. 한 개. 그래서 실수인 것은 없다라고 말한 17번은 X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2의 세제곱근 만들어야 되는 건 마이너스 2 음수야. 그런데 거듭제곱근의 종류가 세제곱근 홀수제곱근입니다. 맞니? 홀수 거듭제곱을 통해서 만들 때는 양수건 0이건 음수건 무조건 실수 한 개씩 있다고 얘기했지. 동그라미. 4의 5제곱근은 1개이다. 4에다가 동그라미 양수 5제곱근에 5에다가 밑줄 긋고 홀수. 그럼 홀수 거듭제곱근은 양수를 만들 때도 실근 하나 0을 만들 때도 실근 하나 음수를 만들 때도 실근 하나. 그래서 1개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건 X입니다. 거기다가 확실하게 색깔펜 있으면 색깔펜으로 할래? 1개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5제곱근 중에 실수의 개수가 1개야. 전체 개수는 5개가 돼야 되고 그 5개 중에 실수가 1개, 허수가 4개. 이렇게 말장난하는 문제가 여러분들 2학년 이제 중간고사 볼 때 분명히 나올 테니까 미리미리 연습해 두자고. 그냥 1개라고 말하면 안 돼. 실수의 개수가 1개입니다. 실근의 개수가. 20번 보세요. 마이너스 3의 4제곱근 짝수 거듭 제곱근이네. 그런데 만들어야 되는 수가 음수야? 그럼 실수는 없어. 하지만 거기 실근의 개수가 4개라고 말한 게 아니라 전체 개수가 4개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허근만 4개 있는 게 맞거든. 그래서 전체 개수 4개라고 말한 20번 문제는 정답이에요. 여러분들 19번하고 20번 같은 문제 풀면서 잠깐 방심하면 틀릴 수 있다는 거 명심해. 실근의 개수를 따질 때만 뭐 2개다, 1개다, 0개다 말하는 거고 실근이라는 말이 없을 때는 전체 개수를 말해야 돼. 전체 개수는 거듭 제곱근에 사용되는 숫자만큼 정답이 있다고 말을 해야겠지. 6제곱근이면 6개, 4제곱근이면 4개. 이렇게 거듭 제곱근의 크기만큼 정답의 개수가 있는데 그 중에 실근이 2개인지 1개인지 0개인지를 꼼꼼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가볼게. 21번 문제 같이 가보자. 연습 잘해야 돼. 정말 진짜 부탁하고 싶은 얘기니까 다른 것도 물론 잘해야겠지만 이 지수라는 단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끝내려면 여기 9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무조건 잘해야 되거든. 21번 갑니다. 1의 제곱근 여러분들 이거 보고 칠판 봐. 칠판만 보세요. 1의 제곱근은 뭐야? 도대체 누구를 제곱해야 1이 되느냐를 찾으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정답은 거기 문제에다가 동그라미 쳐줄래? 다 구할 필요 없어. 실수인 것을 구하래. 실수에다 동그라미. 다 찾을 필요 없습니다. 실수인 것만 찾으면 돼. 그래서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누구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왜? 만들어야 되는 수가 양수잖아. 그리고 짝수 거듭제곱이잖아. 아까 머릿속에다가 그래프 좀 기억해놔. 짝수 거듭제곱근 구할 때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 양수 만들 때는 정답이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0 만들 때는 0 하나, 음수 만들 때는 실근이 없었거든.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부터
그리고 여기 봐. 정답 어떻게 말하는 거야? 루트 1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죠. 만들어야 되는 숫자에다가 루트 붙이면 돼. 그리고 이 루트에는 이 2가 생략되어 있다는 거 이제는 알아도 돼. 원래는 이 제곱근 앞에 조그맣게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정답을 우리는 이렇게 적지 않지?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적죠. 그래서 정답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말해주면 되겠네. 왜 그렇게 했어? 1이 1의 제곱이잖아. 그럼 거듭 제곱근도 2제곱근이고 여기도 제곱이면 이거 지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정수 형태로 대답을 하면 되는 거죠. 22번 가볼게. 8에 세제곱근 찾아달래. 방정식부터 잘 만들어야 돼. 아, 이 문제는 누구를 세제곱해야 8이 나오는지를 찾는 문제구나. 그럼 이 녀석의 정답은 아까 두 번째 타임 때 선생님이 그래도 꽤나 좀 고성을 질러가면서 했거든. 여기는 절대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으면 안 됩니다. 왜? 홀수 거듭 제곱근이잖아. 홀수 거듭 제곱근은 무조건 실근의 개수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냥 바로 8에다가 세제곱근 기호를 붙여주면 되는 거죠. 지금 한번 봐볼래? 사실은 이거 말고도 정답이 두 개가 더 있어. 근데 그 두 개는 허근이야. 근데 문제가 실근만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찾으면 돼. 그리고 얘가 세제곱근만 있는 게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8이라는 숫자도 2의 세제곱이거든. 그럼 이때 이거하고 이거 지워서 2라고 말할 수 있겠더라. 정답 2. 23번 갑니다. 23번 마이너스 27에 세제곱근 찾아달래. 기본부터 잘 가셨다고 생각하고 명심해. 아, 이거 무슨 뜻이야? 누구를 세제곱해야 마이너스 27이 나온지를 찾으라는 얘기구나. 그런데 여기 좀 봐봐. 음수 만드는 거 사실은 불가능할 수 있었어. 그런데 홀수 거듭 제곱이잖아. 홀수 거듭 제곱은 얘들아, 기억나? 방금 전에 했던 거? 홀수 거듭 제곱근을 구할 때는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양수를 만들 때도 실수 하나, 0을 만들 때도 0이라는 실수 하나, 심지어는 음수를 만들 때도 실수가 하나 있거든. 얘도 실수가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정답이 누구냐? 똑같아. 세제곱근 붙여주고 마이너스 27 그대로 적어주면 된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깔끔하게 나올 수 있어. 왜냐? 마이너스 27이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의 세제곱이거든. 그러니까 얘랑 세제곱근, 제곱이랑 제곱근 지울 수 있었던 것처럼 세제곱이랑 세제곱근 지워서 마이너스 3이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물론 얘들아, 이거 말고도 정답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두 개 더 있어. 허수의 답으로 존재하는 두 개의 답이 더 있습니다. 사실 필요한 내용은 아닌데 칠판좀 볼까? 맘만 먹으면 허수도 구할 수 있어. 사실 그렇게 구할 필요는 없는 문제인데 보여줄게.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7 되는 숫자 찾는 거지? 그러면 여기 봐. 우리 이렇게 생긴 3차원에서 푸는 거고 1학년 처음 고등학교 수업 시작하자마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인수분해하는 방법 배웠지? 이렇게 인수분해 되거든. 그래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답은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실근 하나랑 이거는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으로 간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7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27은 루트 마이너스 27이 뭐야? 3 루트 3 i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걸 만족하는 근은 실근 하나에다가 허근 두 개에서 총 3개 나온 게 맞아. 다만 이 문제는 실수인 것만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3만 정답으로 말하고 있었던 거고요. 자, 그럼 마이너스 16의 대제곱근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 자, 간다. 아, 이 문제는 누구를 4제곱해야 마이너스 16이 나오는지를 찾아보라는 얘기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칠판 봐. 그런데 봐. 만들어낸 수가 음수야. 그런데 거듭제곱의 크기는 짝수 거듭제곱이야. 짝수 거듭제곱은 또 그러겠네? 짝수 거듭제곱은 구할 때는 이렇게 색의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졌었거든. 그리고 만들어낸 숫자가 음수일 때 이렇게 돼. 만나는 점이 없어. 실수가 없었지. 그래서 여기는 실수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아까 두 번째 타임 때 했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외워줘야 칠판 좀 봐봐. 어떨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근을 붙이고 어떨 때는 그냥 제곱근만 붙이고 어떨 때는 제곱근 자체도 안 붙이고 아예 그냥 정답이 없다라고 말하는 순간도 있고 그거를 내가 거듭제곱해야 되는 수의 종류가 짝수냐 홀수냐 홀수냐 짝수냐 만들어야 되는 숫자가 양수냐 양수냐 음수냐 음수냐 이런 어떤 구분에 맞게 기준에 맞게 정답을 이렇게 구할 때도 있고 얘처럼 구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아예 답이 없다고 그냥 보자마자 정답을 체크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아까 보니까 막 열심히 사진들 찍던데 그거 교재에 있는 내용이지만 물론 그 교재는 그냥 표만 나와 있죠. 그렇게 정답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래프가 없어. 그래서 사진에 찍혀있던 저 왼쪽에 있던 그래프, 오른쪽에 있던 표 같이 보면서 잘 이해하고 외울 수 있도록 해주자고. 자, 그럼 얘들아 지금부터 25번부터 30번까지 한번 풀어볼래? 25번부터 30번까지. 선생님이 큰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 해줄게. 제곱근 안에 음수 들어갈 수 있어. 제곱근 안에 음수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수준 전, 그러니까 오늘 수업하기 전까지였다면 제곱근 안에 음수 들어가 있을 때 전부 다 여러분들이 허수라고 기억하고 있었을 거거든. 그런데 이제부터는 제곱근 안에 음수가 있을지라도 정답이 실수일 수 있다. 그 거듭제곱근의 종류가 홀수 거듭제곱근이라면 또 하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짝수 거듭제곱근일 때는 그 안에 있는 수가 나올 때 반드시 절대값을 붙여서 나와야 된다는 거 알고 있지? 혹시 알고 있다면 제대로 풀어보고 낚였다면 조금만 기다렸다 풀게 되는 선생님 풀이 보면서 아 맞다 이렇게 하면서 좀 기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자고. 홀수 거듭제곱근 안에는 음수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정답이 심지어 실수이기까지 하다. 짝수 거듭제곱근 안에 들어있는 숫자는 음수일 때는 허수일 거고 양수일 때도 반드시 그 모양이 양수의 형태로 나와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고 있을 거고 그 내용에 대한 숙지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지금 선생님이 떠들고 있는 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 그리고 여섯 문제를 풀면서 설명해 볼 테니까 잘 풀어봐.
같이 가보자. 64가 누구의 세제곱이지? 4의 세제곱. 그래서 이거 적게 된다면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세제곱근 안에 4를 세제곱한 숫자가 있어. 이거 좀 봐봐. 계속 선생님만 중요하다 말하는 걸로 듣지 말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할 수 이게 무슨 숫자야 이게 이 의미가 뭐냐면 세제곱해서 64가 될 수 있는 수를 말하는 거야. 이게 세제곱해서 64가 되는 수. 세제곱해서 64가 되는 수. 읽을 때는 세제곱은 64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4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25는 누구의 세제곱이니? 마이너스 5의 세제곱이지? 그래서 정답이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다시 이게 무슨 뜻이라고?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25가 될 수 있는 수 그게 마이너스 5잖아. 마이너스 5가 세제곱됐을 때 마이너스 125가 된단 말이죠. 그 다음 아까 선생님이 했던 말이 이해됐던 친구들은 이거 잘 풀었을 거야. 이걸 마이너스 2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잘 봐. 얘는 마이너스 2의 4제곱이 16이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가 지금 음수의 형태로 묶여있지만 실제로는 이 안에 있는 수가 그냥 양수야. 양수. 여러분들 중3 때부터 해왔던 거 얘랑 같은 내용이 뭐냐? 루트. 똑같이 짝수지? 똑같이 짝수야. 그리고 여기에 음수의 제곱이 붙어있어. 근데 여러분들 이거 표현은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뭐랑 같은 거야? 루트 4랑 같은 거 아니야? 루트 4랑. 그래서 정답을 2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이너스를 무시하고 정답을 그냥 2라고 말하는 것처럼 얘도 이 안에 음수가 있는 것 때문에 마이너스를 살리지 말고 결과적으로 이 안에 그냥 16이라고 하는 양수가 있는 거니까 정답을 2라고. 왜? 4제곱근 16은 누구냐? 2의 4제곱이다. 그래서 정답을 2라고 말하는 게 맞다는 얘기인 거죠. 그것처럼 얘도 마찬가지. 얘도 제 풀이 그대로 할 거니까 생략할게. 이 문제의 정답을 3분의 2라고 말하면 되는 거죠. 왜? 마이너스 3분의 2의 6제곱도 결국엔 양수거든. 그리고 그 양수가 사실은 마이너스 3분의 2의 6제곱도 되지만 그냥 3분의 2의 6제곱도 되는 거잖아. 이거랑 같은 맥락이라는 걸 기억해라. 정답이 2로 나왔던 것처럼. 그 다음 얘는 이거 누구의 4제곱이지? 0.0016은 누구의 4제곱이니? 0.2의 4제곱이죠? 그래서 정답은 0.25. 마이너스 1은 뭐 사실 다양한 표현이 있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1은 사실 마이너스 1의 5제곱이랑 같은 수.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겠고, 계속 연습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오늘 개념 수업은 요거 지금 설명하는 걸 마지막으로 개념 수업 끝내도록 할 테니까 보자. 10페이지 윗부분 보세요. 무조건 암기하기.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다. 어떤 수 A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듭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과 같은 역수의 형태를 취하기. 무조건 여러분들 암기하기. 간단하게 증명은 아니지만 성질을 보여줄게. 우리 지수법칙 했지? 얘들아 이거 좀 볼까? 0.
0제곱. 사실 말은 안 되잖아. 거듭제곱이라는 건 이 녀석을 그 개수만큼 반복해서 곱해달라는 얘기인데 A의 0제곱이라는 건 A를 0번 반복해라? 말이 안 되죠. 근데 계산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있어. 성질 지수법칙으로 설명해 줄게. A의 0제곱은 A의 N 빼기 N제곱이죠. 아니 얘들아? 지민아 자세 바로 잡고. 그런데 아까 혹시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다시 앞에 봐. 지수끼리 뺄 때는 무슨 연산을 할 때 지수끼리 뺐었냐면 나눗셈을 할 때 지수끼리 뺐었거든. 지수끼리 더할 때는 이 미치 같은 지수끼리 곱할 때 지수끼리 더했었고, 지수끼리 빼는 형태로 계산할 때는 이런 형태의 나눗셈일 때 뺐었단 말이야. 그럼 봐봐. 분자도 A의 N제곱, 분모도 A의 N제곱. 완전히 약분돼서 사라질 테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해줘. 0이 아닌 모든 수의 0만큼의 거듭제곱은 그 크기를 1로 하게 된다는 사실. 두 번째, 이것도 증명해 줄게. 표현해볼까? 얘가 뭐야?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0 빼기 n제곱이죠. 그럼 이거는 a의 0제곱 나누기 a의 n제곱 되겠네. 그런데 방금 했잖아? a의 0제곱은 1이야. 나누기 a의 n제곱은 곱셈을 바꿀 때 분모로 내려갈 거니까 이렇게 바뀌겠지. 자, 두 가지만 예를 들게. 예를 들어서 루트 3이라고 하는 어떤 숫자에 0제곱이 얼마냐 물어보면 볼 것도 없어. 그냥 1이야.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숫자에 0제곱 얼마냐? 볼 것도 없어. 그냥 1입니다.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야. 또 두 번째 거 예를 들어볼게. 두 번째 거 2에 마이너스 3제곱에 대한 질문 들어온다면 여러분들 이제부터 그걸 2의 세제곱분의 1이라고 말해주면 8분의 1이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이거 받아들일 수 있지? 지수법칙이잖아. 요거하고 요거 분명히 같은 거 인지하고 있고, 지수끼리 뺄 때는 지수끼리 나눌 때 근데 얘가 1이야. 얘는 분모로 내려가면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n제곱은 n제곱분의 1의 형태로 바꿔주면 된다는 거 그대로. 또 5의 마이너스 1제곱은 5의 1제곱분의 1, 5분의 1이라고 말해주면 된다. 앞으로는 이제 꼭 이걸 이렇게 바꾸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연습이 될 거기 때문에 선생님 말 믿어도 돼. 그냥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거 8분의 1, 이거 5분의 1,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면 이거 정답 16분의 1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대신 그 전에 이걸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겠지. 하나만 더 할게. 이거까지만 하고 오늘 수업 빨리 끝내겠습니다. 아까 거듭제곱근 했잖아. 다시 한번. x가 누구냐? a의 n 제곱근이야. x가 누구냐면 a의 n 제곱근입니다. 그래서 여기 봐. 우리는 정답을 어떻게 말했었느냐? n 제곱근 a라고 말을 했었어. 이렇게 말했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정도 지수까지 배웠으니까 지수를 위해서 선생님이 다시 풀어볼게. 이거 양변에 n분의 1제곱 추가해주면 어차피 양변에 똑같은 처리했으니까 상관없겠네? 그런데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의 전체 또 n분의 1제곱 할 때는 요 지수끼리 곱한다는 거 알고 있지? 맞아? 그래서 좌변은 뭐가 되느냐? x, 우변은 뭐가 되느냐? a의 n분의 1이 되죠. 어라? 같은 식을 가지고 똑같이 x를 구했는데 그 x의 모양이
다른 형태로만 표현되는 것일 뿐 실제로는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자. n 제곱근 a는 a의 n분의 1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 덩달아서 같은 모양이니까 보여줄게. 만약에 n 제곱근 a의 m제곱을 내가 만약에 이 거듭제곱근을 지수의 형태로 바꾼다면 a의 n분의 m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 거듭제곱근을 지수로 바꿀 때 거듭제곱근에 사용되고 있는 그 숫자를 지수의 분모 자리로, 그리고 안에 있던 숫자의 거듭제곱, 여긴 1제곱이죠 사실. 요 거듭제곱을 분자 자리로 올려서 말하면 되겠죠. 이것도 예를 들어서 4제곱근 3이 있다면 얘는 3의 4분의 1제곱이라고 표현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제곱근 2의 4제곱이 있다면 이걸 2의 5분의 4제곱으로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됐니 얘들아? 이렇게 우리 첫 번째 페이지에서 복습했던 지수법칙, 그리고 거듭제곱근을 구하라는 표현이 들어왔을 때 풀어야 되는 방정식의 모습, 그리고 그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타나게 되는 실수가 몇 개인지, 실수의 모양은 어떤 모양인지, 그리고 마지막 지수와 거듭제곱근의 관계를 이용해서 거듭제곱근을 지수의 형태로, 지수의 형태를 거듭제곱근의 형태로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 바꿀 수 있다는 것까지. 아까 이 교재에 대한 소개가 좀 부족한 것 같긴 한데 분명히 말했지.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워야 되는 수학 과목들 중에 제일 처음에 접근하기 힘든 과목 중에 하나가 이 대수라고 하는 과목이야. 절대 쉽지 않아. 어떤 교재 학년에서 배우는,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1학기, 2학기 과제들을 보면은 어떤 단어는 좀 평범하고 어떤 단어는 좀 어렵고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 대수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지수 어려워. 로그도 어렵고, 그 다음에 당장 이제 다음 주에 원장님이랑 같이 하게 될 텐데 삼각함수도 어려워요. 그리고 마지막에 수열이라고 하는 단어도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돼요. 뭐 하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단원이 없어. 다음 시간에 또 지금 했던 내용 또 정리하고 계속 반복해서 여러 번 할 거니까 일단 오늘 하는 수업은 집에 가서 간단하게라도 복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토요일날 1시간 반짜리 수업이 있긴 하지만 그때도 간단하게 수업을 할 거야. 알았지? 교재 잘 챙겨올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다면 복습 좀 어느 정도 한 상태로 올 수 있었으면 좋겠네. 토요일날 10시에. 그리고 토요일날 다시 한번 공지하겠지만 일단 오늘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한테 다시 한번 공지하자면, 다음 주부터 이제 2학년 수업으로 정식 시간표가 바뀔 거고, 요일은 화목도 똑같아. 대신 화요일하고 목요일 수업 몇 시부터라고? 6시부터 시작할 겁니다. 6시부터 기억하세요. 일단 당장은 토요일날 10시까지 올 수 있도록 하시고, 고생했다 얘들아. 아이고 그냥 신나게 잠만 자다가 하는